안녕하세요.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입니다. 오늘은 가짜 황녀 따라카노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 그림은 플라비츠크의 따라카노바 공주의 죽음이란 그림입니다. 1777년 페테르부르크에 대홍수가 났을 때 마침 그 해에 지하 감옥에 있다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가짜 따라카노바 공주의 전설을 소재로 한 그림입니다. 역사화가였던 플라비츠키는 이 그림으로 교수 칭호를 받게 되었고 예술계와 대중의 관심을 동시에 끌게 되지만 젊은 나이에 폐결핵으로 죽었습니다. 작품 전체를 가득 채운 가짜 따라카노바 공주의 아름다움과 천재지변 앞에서 무력한 인간의 절망감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입니다. 창문으로 세차게 밀려들어 이미 침대까지 차오른 물을 피해 침대 위로 뛰어오른 쥐들과 가망 없는 현실 앞에 선 그녀의 절망감이 보는 사람을 압도합니다. 작품의 구성도 색채도 극적인 긴장감도 매우 뛰어나서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깁니다. 북구의 베니스로 불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매년 가을이면 네바강의 범람으로 홍수 피해를 겪습니다. 그래서 강 주변은 18세기 초까지도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았다고 하죠. 그러나 뾰트르 대제는 자연의 역행에 이곳에 도시를 건설합니다. 1703년 5월 16일을 도시 창건일로 공표하죠. 뾰트르 대제는 이곳에 도시를 세워 오만한 이웃나라를 제압하리라. 대자연이 우리에게 유럽을 향한 창을 열고 바다에 튼튼한 두 발을 디디라 명하였다며 숙명적인 의지로 바닷가에 도시를 세운 황제였습니다. 도시는 그의 이름을 따서 성 피터의 도시, 즉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명명하였죠. 수많은 나무 기둥을 바다에 박아 건설한 페테르부르크는 농노들의 목숨과 피로 이루어졌다고 불릴 만큼 많은 희생을 치르고 세워졌습니다. 푸시킨도 이 젊은 수도 앞에서 모스크바는 마치 새 황후 앞에 선 과부 황폐후처럼 빛을 잃었다라고 페테르부르크의 위용을 묘사했습니다. 푸시킨은 청동기마상이란 서사시에서 자연에 역행한 뾰트르 대제와 그 결과인 홍수로 인해 약혼녀 파라샤를 잃고 미쳐버린 가난한 주인공 예부게니를 대비시킵니다. 1824년에 있었던 페테르부르크의 대홍수의 참사를 그린 작품이죠. 그러나 역사상 가장 큰 홍수 피해로 기록되는 최초의 연도는 1777년입니다. 1777년 페테르부르크 대홍수는 대도시를 건설한 뾰트르 대제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며 러시아 전역에서 유래를 찾아낼 수 없을 만큼 재난을 가져왔습니다. 1824년 홍수가 수익은 더 높았지만 피해는 1777년이 훨씬 더 컸다고 합니다. 푸시킨은 청동기마상에서 페테르부르크의 홍수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폭풍은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네바강은 부풀어 오르며 울부짖고 끓는 물처럼 요동쳤다. 돌연 강물은 경로한 짐승처럼 도시를 덮쳤다. 그 앞에 모든 것은 굴복했다. 주위의 모든 것이 갑자기 폐허처럼 변했다. 강물이 불시에 지하실에 흘러들고 운하는 난간을 뚫고 넘쳐나 페트로폴은 둥실 떠올라 트리톤처럼 허리까지 물에 잠겼다. 플라비츠키의 따라카노바 공주의 죽음이란 작품이 1777년 홍수가 일어난 해에 감옥에서 죽은 것으로 알려진 가짜 따라카노바 공주를 그린 것이라면 진짜 따라카노바 공주의 삶은 어땠을까요? 이 그림에서는 가짜 따라카노바 공주가 황금빛 드레스와 황금빛 양털, 이불 위에 서 있는 모습이 황녀로서의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주는 것 같습니다. 남편성을 따라서 따라카노바라고 불렸던 따라카노바 아브구스타 티모페이예브나 공주는 재위기관이 1741년부터 62년이었던 엘리자베타 페드로브나 여제와 알렉세이 라즈mov스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언제 해외로 보내져 양육되었는지, 또 어떻게 결혼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자베타 여제는 후사가 없자 조카인 프로이센의 왕족 카를 울리히를 데려다 계승자로 삼았습니다. 그는 엘리자베타 여제가 죽자 러시아의 황제, 즉 뾰트르 3세로 등극하지만 부인이었던 에카테리나 여제에 의해
1762년 제 위에서 물러나게 되고 곧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피오트르 3세를 몰아내고 황위에 오른 에카제리나 여제는 1785년 해외에 머물던 타라카노바 공주를 러시아로 소환하여 강제로 모스크바의 이바노프 수도원에 유폐시켰습니다. 천하 제1의 미모를 자랑했다고 전해지는 타라카노바 공주는 도시페아란 이름의 수녀가 되어 죽을 때까지 교회의 미사마저도 그녀만을 위해 따로 행해질 정도로 완전히 격리된 채 지냈다고 합니다. 평생을 자선활동과 독서, 수혜 등을 하며 보냈던 그녀는 에카제리나 여제가 1796년 사망한 후에야 친척들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몇몇 귀족들과 라즈mov스키의 친척들이 그녀를 방문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녀는 죽은 후에 모스크바의 노보데비치 사원에 묻혔습니다. 평생의 비운의 공주로서 격리되어 살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짜 타라카노바 공주는 자신의 미모를 이용하여 에카제리나 여제의 권력에 도전했던 대범한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 앙뚜아네트까지도 그녀의 미모를 질투했었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이 여인은 수많은 숭배자와 연인을 두었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했던 바람둥이였던 로젠 왕자나 에카제리나 여제의 연인이기도 했던 러시아의 알렉세이 아를로프 백작이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녀의 출신에 대해서는 아직도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프라하의 술집 작부 딸이라는 설에서부터 독일 르베른 지역의 빵집 딸이라고도 하고 러시아의 블라지미르 공후 가문 출신이라는 주장까지 다양합니다. 그녀의 외모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글거리는 불타는 듯한 검은 눈을 가진 터키 여자 같았다고도 하고 얼굴은 슬라브족 같은 동양 쪽 풍모였지만 몸매는 전형적인 이탈리아 여자 같았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은 신비한 아름다움의 소유자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하죠. 미모와 지성으로 전 유럽에서 수많은 숭배자들을 두었던 그녀는 자신의 연인이기도 했지만 결국 에카제리나 여제에게 사랑과 충성을 바쳤던 아를로프 백작의 손에 의해서 1775년 5월 유럽에서 러시아로 잡혀오게 됩니다. 페트로 파블로스키 감옥에 갇혀 온갖 신문을 받지만 사제에게도 자신의 정체를 결국 밝히지 않았다고 하죠. 갇혀있는 내내 에카제리나 여제와의 면담만을 요구했다고 전해집니다. 몇 개월 후 그녀는 1775년 12월 4일에 감옥의 간수방에서 폐결핵으로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가짜 타라카노바 공주가 1777년 홍수가 나기 전인 1775년에 감옥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블라비츠키의 그림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화가는 전 유럽의 사교계를 떠들썩하게 하면서 한 시대를 풍미했지만 에카제리나 여제의 권력 앞에서 또는 자연의 재앙 앞에서 너무나 무력하고 나약했던 한 여인의 운명을 대홍수를 배경으로 더욱더 드라마틱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가짜 타라카노바 공주는 감옥에서 에카제리나 여제에게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편지를 썼을 정도로 에카제리나의 권력 앞에 무력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도 홍수를 기록하면서 역사상 300회가 넘는 홍수가 발생했던 네바 강변 페제르부르크의 모습을 통해서 푸시킨도 플라비츠키도 대자연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라카노바 공주의 죽음을 그린 콘스탄틴 플라비츠키는 1830년 모스크바 관리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페제르부르크 황실 아카데미에서 브루니 교수에게 사사받았죠. 이 아카데미에서 정물화로 은메달을 받았으며 1854년 솔로몬의 재판으로 금메달을 수여받았습니다. 플라비츠키는 야곱의 아들들이 형제 요셉을 팔아넘기다라는 작품으로 금메달을 받고 아카데미 연금수혜자 신분으로 이탈리아로 떠나 작품 활동을 계속합니다. 1862년 러시아로 돌아와 아카데미 전시회에서 1864년에 타라카노바 공주의 죽음을 출품하였습니다. 이 그림으로 그는 교수 칭호를 받았으며 예술계에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탈리아에서 걸린 결핵이 페제르부르크 날씨 때문에 악화되어 1866년에 36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하게 되죠. 알렉산드르 넵스키 수도원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가짜 공주 타라카노바의 비극적 운명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타라카노바와 페제르부르크의 홍수를 그린 플라비츠키의 그림을 만나보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